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는 지구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된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지난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며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이 제시한 마지노선을 넘어섰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 등 이상기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정부와 기업은 물론 개인까지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과 생활 습관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그제는 초여름 더위를 보이더니 어제는 여름 같은 요란한 봄비가 내리며 기온도 내려갔습니다. 비가 그치고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주 후반에는 초봄처럼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법 굵은 빗줄기가 서울 도심을 적십니다. 쏟아지는 봄비에 우산만으로는 부족한 듯 우비까지 입은 시민도 눈에 띕니다.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었고 새벽부터 곳곳에는 여름비처럼 요란한 봄비가 쏟아졌습니다. 어제 한때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출근 시간대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고 특히 제주도는 저기압 전면에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지형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비와 함께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며 아침 기온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낮에는 햇빛이 가려지면서 기온이 오르지 못해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낮았습니다. 비가 그친 뒤엔 기온이 다시 올라 평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오후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금요일 아침 서울 기온이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일주일 새 기온이 20도 가까이 널뛰는 종잡을 수 없는 오락가락 날씨.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감기나 독감 등 유행성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가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전남 화순 화학산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기둥이 꺾여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관계기관을 비롯해 시공사와 제조사는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하늘을 향해 서 있어야 할 풍력발전기가 아래를 향해 꺾인 채로 고꾸라져 있습니다. 마치 빨대를 구부려 꺾어놓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전남 화순군 화학산에 있는 풍력발전기 11기 가운데 1기가 넘어진 겁니다. 넘어진 풍력발전기가 있는 산 아래 마을입니다.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입산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는 타워 높이가 127.5m에 달합니다. 다행히 가까운 곳에 민가가 없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잠자고 있는데 뭐 천둥번개 소리가 지금 그냥 뭐라고 기도 안 왔는데 뭐 너무 그런 소리가 났다냐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나머지 풍력발전기 10기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지시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가동 여부가 결정될 계획입니다.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는 지난 2023년 6월에 준공돼 가동한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풍에도 견디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거라서 차후에 좀 외부 힘이 가해졌거나 뭐 그런 것은 없고요. 그때 날씨도 아주 좋았으니까. 해당 업체는 풍력발전기 제작사와 함께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전국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전국 대형 굴착 공사장 98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 8차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별 지하안전관리 실태와 집안침하 대응 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 부산, 광주 등 광역지자체는 집안침하 사고 원인 분석 결과와 관리 계획을 공유합니다. 국토부는 지하 안전을 위해선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집안 탐사와 관내 굴착 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경남 산청 산불 여파로 파손된 시설을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지낼 새 주택은 오는 9월 말 준공될 전망입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한 달 전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경남 산청 중태마을에 붉은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산불로 폐허가 된 주택 잔해를 굴착기가 연신 걷어냅니다. 건물 파편이 여기저기 널브러진 데다 궂은 날씨마저 작업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혼합폐기 물이랑 이게 불탄 그 고철하고 같이 이제 분리 작업하는 게 힘들었고 쾌쾌한 냄새라든지 그 좀 뭐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산불로 파손된 주택 등 시설에 대한 철거 작업과 함께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산불에 주불이 잡힌 지 20여일 만입니다. 철거 작업은 이곳 중태마을의 주택뿐 아니라 산청군 일대의 피해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철거 예정인 시설은 주택과 창고를 포함해 89동, 잠정 집계된 84곳보다 늘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도 1858헥타르였는데 산림청이 잠정 집계한 산불 피해 면적은 3397헥타르입니다.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재민들이 살 새로운 집을 지을 예정입니다. 5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일단 철거를 하고 6월 말까지 저희들이 건축 설계라든지 인허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초에 추석 전에 저희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살던 집이 잿더미가 돼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산청의 이재민은 19가구 27명. 복구 작업이 빨리 끝나 일상을 회복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역 축제와 행사가 많은 4월부터 9월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며 식음료 이용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분기별 평균 식중독 발생 건수를 보면 4월부터 9월까지인 2에서 3분기에 62%가 집중됐습니다. 지난달에도 충남 노인건강대 축제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200명이나 나왔고 제주시 왕벚꽃 축제 현장에서도 90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식약처는 행사 현장에서 도시락을 사 먹을 땐 해썹 인증업소를 이용하고 김밥 등 배달 음식은 여러 곳에서 나눠 주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자피부는 사람 피부처럼 외부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전자장치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상처가 생겨도 스스로 회복하는 전자피부를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부 압력과 온도 등 다양한 자극을 감지할 수 있어 재활 의수 등 인공 피부로 활용 가능한 전자피부. 하지만 손상이 생기면 스스로 회복이 어렵고 센서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손으로 비틀고 잡아당겨서 끊어지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전자피부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전자피부는 상처가 나도 10초 안에 스스로 회복합니다. 10초가 지나자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연구팀은 상처 회복 후에도 센서 신호가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고온과 저온은 물론 습하거나 건조한 환경, 물속에서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열과 빛 등 외부 자극 없이도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계란이 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황들은 서로 잘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황화 결합을 전자피부에 도입해서 쉽게 결합이 가능하도록, 쉽게 회복이 가능하도록 소자를 개발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장시간 착용하더라도 피부 자극이나 홍반이 발생하지 않아 피부 친화적이라며 화상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올릴 수 있고 센서도 올릴 수 있고 또 필요한 각종 의료기기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낸 일종의 칩이죠. 예, 그런 바이오 칩을 몸 안에도 집어넣고 또 사람 피부에도 부착하는 방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전자피부에 센서를 장착하면 실시간 생체 신호를 분석하는 웨어러블 건강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팀은 인체나 로봇뿐 아니라 식물에도 전자피부를 붙여 수분 상태와 스트레스 반응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암세포가 면역 공격을 피하는 데 쓰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방법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화학과 유자영 교수팀은 암세포의 면역 방어막인 PD-L1 단백질을 분해하는 나노 복합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나노 복합체는 체내에서 PD-L1을 포획해 세포 안으로 유도하고 이후 세포 내 청소기관인 리소좀에 의해 분해되도록 합니다. 연구팀은 생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나노 복합체를 주입한 그룹이 PD-L1 단백질도 눈에 띄게 감소했고 암 크기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의 급격한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저소득 국가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광저우 중산대학 러밍 교수팀은 지난 1961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급격한 기온 변화를 분석하고 장기 추세를 예측한 결과 이 같은 연관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1961년 이후 전 세계 60% 이상에서 급격한 기온 변화의 빈도와 강도, 전환 속도가 모두 증가했고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에서 큰 증가폭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 루시가 땅콩 모양의 독특한 형태를 한 소행성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도널드 요한슨이라고 불리는 이 소행성은 탐사선 루시가 소행성으로부터 약 960km 떨어진 곳을 비행하면서 촬영했습니다. 나사는 이 소행성이 약 1억 5천만 년 전에 생성됐으며 길이는 8km, 너비는 3.2km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탐사선 루시는 목성 주변의 소행성 탐사를 위해 지난 2021년 지구에서 발사됐으며 2023년 소행성 딘키네시를 촬영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가 제3국 원전 사업 공동 진출을 추진하는 등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6차 한 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에서 제3국 원전 사업 공동 진출을 추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원자력 과학기술 공동 연구 등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인성 외교부 2차관은 바라카 원전 4호기의 상업 운영 개시로 양국 협력이 큰 결실을 맺었다며 포스트 바라카 시대 원자력 협력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2+2 통상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한미 관세 협상에 막이 오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과의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한 최상목 부총리는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최고위급 방문 인사이기도 한 최 부총리는 이번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미국 측 관심사항을 저희가 경청하고 또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그죠? 그러면 뭐 우리가 서로 도움되는 논의가 되는 어떤 그런 이해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안덕근 산업장관도 비관세 장벽 이슈에 대비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8개 관계부처 실무진과 함께 이곳에 도착해 최 부총리와 함께 협의에 나섭니다. 한미 2+2 통상협의는 한국 시간으로 24일 밤 미 재무부에서 1시간 정도 열릴 예정인데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과의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be setting the deal, and it'll be a fair deal for everybody, and it'll be, I think it's a process that's going to go pretty quickly. We've spoken to many countries, and we're getting their views on things. 이번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조선업과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 참여를 논의하며 관세 인하와 유예 요청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과 함께 방위비 문제를 제기할지도 관심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신중한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속도전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의제의 내용과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을 부드럽게 진행하고 대중 관세가 내려갈 것이라면서도 불발 시엔 미국이 조건을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임을 언급했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해선 재차 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도 해고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중국에 관세 전쟁을 선포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을 강하지 않게 부드럽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역 협상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고 미국과 중국이 함께 잘 지내며 협력하게 될 것이라면서 관세율 인하를 언급했습니다. Various elements built it up to 145. No, it won't be anywhere near that high. It'll come down substantially, but it won't be zero.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협상을 이뤄낼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엔 미국이 조건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임을 언급했던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면서도 해임할 의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no intention of firing him. I would like to see him be a little more active in terms of his idea to lower interest rates.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미국 동부 버지니아 등 5개 주를 조사한 리치먼드 여는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3으로 지난달에 마이너스 4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2022년 이후 가장 큰 2개월 연속 하락폭으로 관세가 제조업 경기 위축을 부른 것으로 풀이될 만큼 연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미국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했을 뿐 침체에 빠진 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올봄 극심한 가뭄을 겪던 중국 서남부 지역에 난데없이 우박 폭풍이 닥쳤습니다. 한철 농사를 망친 주민들은 최근 잇따른 인공강우 탓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총알을 난사하듯 우박이 쏟아집니다. 지붕에 벌집처럼 구멍이 뚫리고 밖에서 키우는 개나 가축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함께 불어닥친 강풍에 노점상들은 수레째 밀려나갑니다. 장정 5-6명이 날아가는 천막을 붙잡고 매달려도 버티기 힘듭니다. 지난 19일부터 중국 서남부 광시성 일부 지역에 폭우와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当头那个风啊都是旋转的就把这个当这些都接开了嘛看有一些都湿了被水浸都坏了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관광지는 노동절 연휴 대목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입장권과 관광버스 반값 할인에 나섰지만 허사가 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现场没有人了，不要人了，没有花了，啊，没有花了，你看这个规模多大？ 광시성은 저수지가 쩍쩍 갈라진 바닥을 드러낼 만큼 올봄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지역입니다. 가뜩이나 말라 비틀어가던 논밭은 난데없는 우박의 습격에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한철 농사를 망친 주민들은 최근 잇따른 인공강우의 역효과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合适的人工降雨，龙舟全部打完，玉米、桑叶。 가뭄과 폭염이 잦은 인근 구이조성과 후난, 간수성 등지에도 달걀만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충칭은 작년 여름 더위를 식히려 인공강우를 뿌렸다가 태풍급 역풍을 맞았던 곳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향년 88세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목관에 안치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장례식은 세계 각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6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바티칸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붉은 천으로 장식된 나무관에 예복을 입고 누워 있습니다. 머리에는 미트라를 쓰고 손에는 묵주가 들려 있습니다. 검소한 삶을 실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장례 예식도 대폭 간소화하도록 지난해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신을 전임 교황들처럼 삼중관이 아닌 아연으로 내부를 덧댄 목관 1개에 안치하도록 했습니다. 목관은 현지 시간 23일 오전 9시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됩니다. 이후 장례미사가 치러지는 26일까지 교황의 관은 대중에 공개되는데 이 기간 일반 신자도 성 베드로 대성당을 방문해 교황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습니다. Not so ordinary as the other popes, and it makes our stay different, with this atmosphere.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미사가 현지 시간 26일 오전 10시 성 베드로 대성당 앞 광장에서 엄수된다고 밝혔습니다. 장례미사는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단 단장이 집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이 참석 계획을 밝혔습니다. 장례식이 끝나면 교황의 관은 고인의 뜻에 따라 로마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장됩니다. 바티칸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조선시대 왕비가 살던 공간인 경복궁 교태전이 복원 30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공개됩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는 다음 달 8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에 내부를 특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태전은 일제강점기인 지난 1917년 창덕궁에 큰 불이 났을 당시 자재를 뜯어내 내전인 대조전을 짓는 데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된 건 지난 1995년입니다. 교태전 내부 관람은 오는 30일부터 국능유적본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비 결제 관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문제가 일어난다면 행정 문제에서 좀 꼬이는 일도 많고 어떤 거를 확인할 때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행정이었어가지고 그런 연구비 결제 관련 행정이 좀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학으로 잘 먹고 잘 살려면 열심히 연구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저희 연구를 열심히 하고 저희는 공학 기반으로 연구하고 있으니까 특허도 많이 내고 기술 이전도 많이 하고 그래서 통장에 돈도 많이 찍히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통장에 돈이 좀 많이 찍히고 있어요. 네, 열심히 앞으로 해야죠.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과 이 세상에 필요한 연구를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학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해요. 어떤 게 좋아요? 그 과학의 원리 같은 게 좋아요. 그럼 과학 성적도 좀 잘 나와요? 과학이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학원을 다녀서. 평소에 이렇게 과학관 엄마랑 같이 다녀요? 네. 다녀보면 어때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다녀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4월 23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